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당시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추미애 아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을 한 날은 21일인 어제였습니다. 하루가 지나서 발표를 한 것입니다. 검찰은 19일에는 추미애 아들의 상급부대 장교 또 추 장관이 전 보좌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아들에 대한 고발이 지난 1월달에 있었으니까 지금 8개월이 되었어야 압수수색에 나간 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지금 뒷복 수사가 아니냐, 여론에 떠밀려서 수사를 억지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받고 있습니다. 좀 추미애 아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스포츠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난 6월부터 전북 현대모터스의 구단 사무국 인턴으로 채용돼서 일하고 있고 유소년 청소년 팀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경기장 인근 원룸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동부지검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에게 당직 사병이 지난 2017년 6월 25일 밤 9시 경대에서도 추미애 아들이 들어오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직접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직 사병이 추미애 아들과 전화를 해서 추미애 아들이 어디냐 라고 물으니까 추미애 아들이 집이다 해서 빨리 들어온다고 했고, 당직 사병은 서울에 집에 있다고 하면 1시간 이내에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추미애 아들은 오지 않고 오히려 상급부대 대위가 나타나서 휴가를 다 연장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걸 놓고 당직 사병이 착오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직 사병이 뭔가 오해를 하고 착오가 있어서 그렇게 전화를 한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추미애 측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추미애 아들은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을 알려졌는데, 지금 추미애 아들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서 포렌식을 해보면 지금 2017년 6월 25일 날 당직 사병으로부터 전화 받은지 여부를 확인해보면 이것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추미애 아들이 본인이 SNS 계정에서 평창 올림픽에 갔어야 했었다, 또는 용산에 진적 거기에 갔어야 됐었는데 하는 글들도 지난번에 동료들에 의해서 공개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과연 그 글이 추미애 아들이 쓴 글인가 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는데, 이것 또한 압수수색을 하면은 내용이 다 파악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추미애 아들이 또 추미애 보좌관에게 전화를 해서 그 군 보좌관이, 추미애 보좌관이 군부대에 전화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과연 이 추미애 아들이 추미애 보좌관하고 연락을 해서 그래서 군부대에 추미애 몰래 전화를 한 것인지, 추미애의 지시를 받고 전화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지금 수사하면은 다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추미애 아들은 아들이 아파서 그렇게 군에서 말하자면은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을 했다, 열심히 군복무를 잘 마쳤다, 마치 안중근 의사에 비례해서 안중근의 의사처럼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위국 헌신 그래서 군인복무를 다 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게 지금 국방부에서도 지금 추미애 아들에 대해서는 큰 규정을 어긴 게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추미애 아들과 또 군 장교 대위로 알려진 그 인물과 또 추미애 주변 인물에 대해서 지금 압수수색을 함으로 해서 그날 중심으로 행적을 다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더불어서 여기에 의혹을 갖고 있는 핵심 인물 중에 또 한 사람이 바로 추미애입니다. 추미애가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대표 신분으로서 이런저런 전화를 하고 압력을 넣거나 또는 청탁을 하지 않았을까 한다면 추미애에 대한 압수수색도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그 밑에 지휘를 받고 있는 동부지검은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 하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추미애를 사퇴하라는 요구가 많았던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수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추미애가 사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부지검이 아닌 독립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지금 특임검사 또는 특별검사가 나서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지금 정말 특별검사, 특임검사가 나타날까봐 지금 동부지검이 서둘러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군부대 관계자가 동부지검에 와서 진술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진술을 받고 난 뒤에 나중에 그 진술 조서가 없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진술 조서가 없다. 그래서 이 동부지검이 처음부터 추미애 아들을 봐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많은 의문이 제기됐는데 전격적으로 21일 날 어제 추미애 아들의 자택에 대해서 이 자택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원룸에 지금 가서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룸에 가서 휴대전화까지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동부지검은 군 관계자에게 진술 조서를 누락했다. 막 이런 증언이 나오면서 축소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와서 이례적으로 추미애 아들에 대한 이 압수수색한 것을 공개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미 검찰의 수사 의지는 없는 것으로 보였고 그래서 미적미적하다가 여론이 나빠지니까 이렇게 수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그렇게 수사를 철저히 하게 해서 이번 사건에 대한 한 점이 어이가 없도록 검찰이 밝히지 못한다면 더 큰 검찰에 대한 불신을 받을 것입니다. 이걸 제대로 하는 것이 검찰개혁인데 이것을 하지 않고 그저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을 찍어내리는 것 보고 개혁이라고 말해왔던 추미애. 지금 이것도 개혁에 저항하는 것입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큰딸이 이태원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할 때 추미애가 여기에서 법인카드 말하자면 정치자금 카드를 사용해서 21차례에 걸쳐서 250만 원을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녀, 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요를 포함해서 거기에 가서 정책 간담회, 기자 간담회를 했다고 하자 이게 딸 가게를 봐주기 위해서, 지원해주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이 가게를 하고 난 뒤에 1년도 차 안 돼서 폐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추미애는 이게 폐업을 한 게 임대료가 비쌌다. 임대료와 권리금 때문에 청년 창업자들이 시작해도 실패를 한다. 그러면서 지대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대 개혁. 그러니까 임대료와 권리금에 대한 이러한 개혁이 필요하다. 우리 딸 아이도 거기서 청년 창업을 해봤지만 그래서 우리 딸 아이가 능력이 없거나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사회에서 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실패했다. 그런 식으로 국회에서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또 이 취재한 내용들을 보도했습니다. 주로 조수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한 내용을 보도를 했는데 이 조선일보에 따르면은 추 장관 작년 레스토랑의 첫해 임대료는 월 13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집주인이 15만 원을 더 올려달라고 하자 가게를 접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 130에서 15만 원을 더 올려달라고 해서 가게를 접었다. 그리고 권리금이 처음에 5천만 원이었던 권리금을 다 못 받고 1,000만 원만 받고 나갔다고 합니다. 이게 부동산 중개업소의 설명이었다고 합니다. 자, 야당 측에서는 월세 15만 원 인상이 폐업의 중대한 사유가 되느냐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놓고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폐업 사유가 임대료 또는 권리금, 이 지대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게 이런 임대료 등 지대 때문에 딸이 폐업을 한 것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추미애는 그게 아니다. 장녀가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고 나날이 적자가 쌓여서 그래서 결국 빚쟁이가 됐다 하며 지대 개혁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자, 이 추 장관 딸 식당은 개업 석 달 만에 유명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의 맛집으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벨기에 출신의 연예인 줄리안 씨가 출연해서 단골 식당이라고 소개를 했고 추 장관이 취임한 이후에 지난 5월 법무부가 위촉한 제1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에 바로 이 줄리안 씨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줄리안 씨는 추 장관 때가 아닌 2019년 박상기 장관 때 시범 멘토단에 들어있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식당 사장님 신분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게 없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공모 절차와 내부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의 객관적인 심사를 거쳤다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딸이 영업을 하는 곳에서 프로그램을 홍보하던 사람이 다시 멘토단에 법무부 멘토단에 선정된 것은 이게 또한 딸 인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인과관계가 충분히 설명이 되죠. 그게 갑자기 이 외국인이 왜 들어왔을까 보니까
딸이 경영하는 식당을 홍보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사람이다 하는 것도 지금 저희가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추미애가 지금 딸 아이가 식당을 그만둔 것도 이게 뭐 말하자면 사회적 제도 때문이다. 지대 상승, 임대료와 권리금이 높았기 때문에 그렇다. 임대료는 130만 원 주는 데서 15만 원 정도 올린 거는 그게 많이 올린 건 아니라고 봅니다. 많이 올린 건 아니다. 그 15만 원 더 올리자 폐업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추미애료는 지대 상승 그러면서 우리 이 당시에 이런 질의를 했던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우리 딸 아이가 그렇게 창업을 하려고 나가서 하다가 보면 이렇게 사회 제도가 잘못돼서 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거를 다시 일깨워준 의원님에게 감사하다. 저에게 아픈 상처를 기억나게 해줘서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지금 창업을 했다가 실패했는데 그게 임대료, 권리금 이런 지대가 문제 있었다. 그러면서 본인이 직접 지대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대 개혁. 그런데 정작 보니까 합리적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때는 130만 원의 임대료에다가 15만 원을 더 올려달라고 한 게 이게 임대료가 턱없이 많이 비싸기 때문에 임대료를 많이 올려달라고 해서 그래서 문을 닫은 건 아닌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추미애가 설명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합리적이지 않다. 그리고 때를 쓴 것도 너무나 많은 것 같다. 자기들이 잘못해서 실패한 경우는 대부분 사회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좌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지금 뭐 이 검찰도 안에 내부에서 검찰이 권력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으니까 이걸 못하게 막고 그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석을 자르고 뭐 이렇게 인사들을 자천시키고 또 한직으로 내보내고 뭐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야 그거 잘못됐다 이야기하면은 개혁에 저항한다 이렇게 딴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 개혁에 저항한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아들의 군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이게 개혁에 저항하는 거고 개혁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당 국회의원들 가운데. 자,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느냐. 즉, 자기들은 뭐 말하자면 추미애 아들만 하더라도 지금 군내에 있으면서 휴가도 갔다가 제대로 복귀도 하지 않고 뭐 전화로 휴가를 연장했다. 이런 걸 특혜를 누린 사람으로 봐서 지금 황제 휴가 특혜다 이렇게 말하는데 추미애는 그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지금 슬퍼 울고 있다. 화가 나서 슬퍼 울고 있다 하면서 아주 피해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보면 추미애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은 자기들이 하는 것은 옳은데 우리 사회와 또는 제도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좌파들은 주로 제도, 사회 이런 걸 자꾸 탓하고 있고 그게 안 되면 자꾸 과거 탓하고 그게 안 되니까 심지어 이제 과거 정권에서 그렇게 잘못됐다. 뭐 김현미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자꾸 오르고 왜 이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느냐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정책을 비판하니까